오늘이 2020년 1월 17일 월요일 날이다. 그죠? 어젯밤에 감사하게도 부모님이 방학 특강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바쁜 상황에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서프라이즈한 어떤 연락들이 오면 좀 개인적으로는 좀 고맙죠. 아, 글쎄 어제 뭐 새벽에 잠을 좀 못 자가지고 좀 되게 컨디션이 좀 확 떨어졌다가 올라왔다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코로나인 상황에서는 좀 컨디션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이번 혓바늘도 돌아가고 지금 또 모르겠어요 왜 잠이 안 오는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그 가끔 저한테 영감을 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교사로서 아이들을 지도할 때 어떤 교사가 돼야 될까, 어떤 선생님이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우연찮게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들이 좀 이렇게 탁 마음에 꽂힐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 한국 학생 중에 그 검정치마? 검정치마라는 어떤 유명한 그 아티스트가 있대요. 그것도 이제 유튜브 들어가서 뭐 검색하다가 봤었는데 거기서 그 사람 히스토리를 쭉 얘기하다가 한 가지 대목에서 뭔가 탁 저한테 느낌이 오는 게 하나 있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그 영어 수학 시간인가? 수학 시간에 뭐 수업을 할 때 고등학교 때 노트에다가 그냥 낙서를 막 했대요. 근데 이제 그때 수학 선생님이 보다가 너는 수학 시간에 낙서를 하고 있냐라면서 그 낙서를 보고 했던 말씀이 우리 한국 같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보통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뭐 짐작하시겠죠, 그죠? 모든 선생님은 아니지만 대부분 교사가 어 아니 우리나라 공무원도 좀 그런가? 좀 뭔가 틀에 박힌 사고에서 좀 벗어나는 거를 좀 그 조직 문화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 공무원 문화 자체가 기존에 정해진 룰을 따르지 않으면 군대도 그렇잖아요. 룰을 벗어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그게 그 공무원사나 군대의 조직 문화 같은데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는 걸 상당히 조금 어 어렵게 아니 뭐 벗어나는 거를 무서워하는 것보다는 두려워한다?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그 상황에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 지금 수학식인데 낙서를 하고 있네? 근데 너 낙서 되게 잘하네? 그러면은 너 교실 한 벽면을 다 줄 테니까 너가 하고 싶은 낙서 한번 다 해볼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수학 시간에 자기가 정말 잘하는 낙서 그게 이제 그림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그림실도 상당히 뭐 뛰어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단면적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야 우리 한국에서 만약에 제가 수학 시간에 수업 안 듣고 낙서했으면 선생님이 야 엎드려 버쳐 이랬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어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들이 과연 물론 이제 뭐 계속해서 그런 상황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음, 가끔 그런 생각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저도 이제 수업할 때 가끔 애들을 되게 혼내요. 근데 아이들이 자기 잘못을 알아. 근데 내가 막 혼내다 갑자기 뭐 엉뚱하게 좀 더 그렇게 뭐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막 뭐라 하지 않고 좀 너 때문에 오늘 우리 좀 더 피고해야 돼. 그 뭐 이런 식으로 좀 그 좀 180도 좀 상황을 뒤집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해서 사고 친 아이들은 당연히 내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길 거라고 하는데 의외로 제가 그냥 이 친구를 좀 이렇게 또 띄워서 분위기를 더 좋게 만들어 준다든지 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음, 가끔 그게 좀 잘 먹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일으켰던 학생들은 이제 저에게 좀 이제 신임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어서 제가 불러서 야 이렇게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돼?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면 이제 라포 형성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와 유대 관계가 좀 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학생들을 지도할 때 저만의 노하우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어떤 행동이 들었을 때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왜 저랬을까라고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그게 우연히 나온 행동일까? 아니면 계획된 행동일까? 아니면 저 행동이 과연 잘못된 행동일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가지게 하는데, 그 수학 선생님처럼 그 재능을 알아보고 아예 교실 한 벽면을 전부 다 너 하고 싶은 거 다 그려봐봐, 이렇게 하는 선생님도 참 드물다겠다, 그죠? 결국은 아이들의 어떤 잠재적인 능력이나 재능을 이끌어내는 거는 그 지도자가 가져야 될 덕목인 것 같아요. 그게 무조건 나쁘다라고 계속 뭐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또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 영국에 키가 2m도 넘는 선생님이 아니라 2m 넘는 사람이 어 미술 전시관에 왔었어요. 전시관 와가지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그 큐레이터 있죠. 그 전시관에 있는 분이 그 남자가 워낙 키가 커서 이렇게 딱 보게 되더래요. 근데 이 남자가 특이한 행동을 하면서 계속 그 사람 눈여겨보고 있었대요. 그림을 앞에 서서 그림을 계속 좌우로도 보기도 하고 앉아서 위로 쳐다보기도 하고 또 뭐 하여튼 그림을 보는 태도가 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계속 유심히 보고 있다가 이제 궁금해지신 거예요. 저 사람 키가 2m 크면 이렇게 서서 이렇게 그림을 봐도 되는데 왜 쭈그리 앉아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그럴까? 그래서 이 사람 나갈 때 그 사람이 가서 물었대요. 저기 궁금한 게 있다. 그림이 높이가 좀 안 맞냐? 이랬더니 그게 안 맞아서 그렇게 당신이 그렇게 하냐? 뭐 이렇게 물어봤겠죠. 아니면 왜 그림을 보통 사람처럼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 앉아서 보고 옆에서 보고 그렇게 하냐 물었더니 그분이 그렇대.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내일 아이들이랑 여기에 이제 그림을 감상하러 와야 된다. 근데 감상하고 난 뒤에 이제 아이들이 그림을 보고 난 느낌을 적거나 뭐 그런 과제가 있다. 근데 나는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키가 작잖아요. 초등학생들이니까. 그래서 아이들 시선에서 그림을 바라봤을 때 어떤 느낌일까를 되게 궁금해서 쪼그려 앉아서 그림을 봤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눈높이 교육이라고 우리 왜 그 뭐지 그 방문 교습지라고 그러나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눈높이 교육의 어떤 일화가 나와 있어요. 눈높이 교육은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그 스토리가 딱 써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제 마음에 탁 이렇게 꽂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 맞다. 제가 사실은 대학 강의도 하고 초등학생 수업도 하고 중학교 수업도 하고 여학생 수업도 하는데 수업 때마다 제 수업 태도가 달라져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런 생각했어요. 레크레이션을 할 때도 그랬지만은 그 광대 있잖아요, 광대. 광대가 무대에 올라가서 관중을 이렇게 사로잡을 때는 집중하게 할 때는 그 관중의 연령에 맞게끔 맞는 언어를 쓴다든지 연령에 맞게끔 그의 그의 그 연령 그 대상에 맞는 행동들을 좀 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관중의 몰입도를 이끌어내거나 관중의 어떤 관심도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유치원생 가르칠 때, 그다음에 초등학생 가르칠 때, 초등학교 또 고학년 장인 가르칠 때, 또 장애 아동 가르칠 때, 그리고 뭐 노인대학 가서 강의할 때, 대학 강의할 때, 교사들 강의할 때 마다 쓰는 언어라든지 행동 모습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 저를 좀 좋아해 주는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은 그좀 권위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수업해야 될 때는 해야 되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딱딱한 수업을 하진 않거든요. 저 역시도 이제 교육적인 철학이 대상에 맞춰서 눈높이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건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약간 학생들이 자기 속이 깊은 말들을 많이 하는 이유도 있어요, 사실은. 오늘은 뭐 주절주절 이걸 켰던 거는 사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어제 뉴스를 봤는데요. 제가 이제 대학 제가 어제 뭐 강의를 많이 하러 다니는데 강의하러 갈 때 제가 꼭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하나는 원래 한 개만 이야기했었거든. 환경에 대한 거. 앞으로 야외에서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지 않을 거란 생각.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체육 수업에서 좀 그런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최근에 들어가지고 제가 2020년도죠 아마 신라대학교에서 세계 놀이문화 강연이 들어왔었어요. 강의가 들어와서 이렇게 그때 이제 조조비 사건이 터졌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놀랬던 게 뭐냐 그러면 어 방송에서 들려오는 그 총기 난사 사건 뭐 이런 것들 미국에서 보면 연령대가 계속 낮아졌거든요. 그리고 그 흉악 범죄가 미국이나 뭐 이런 특히 뭐 미국을 예를 들자 그러면 그쪽에서 흉악 범죄 일으키는 나이가 점점 낮아졌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 조조빈들 보면 나이가 25, 여섯 되게 어렸었고 점점 그런 사건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또 이제 특징적인 것이 이제 인터넷 매체가 발달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아마 저질렀던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어릴 때부터 그게 이제 학습되어 오다 보니까는 이제 어느 정도의 선을 넘었으면 이게 범죄라는 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을 자꾸 넘어가다 보니까는 그리고 더 이제 그 이 행동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정당화시키는 거는 이 돈을 버니까 이 돈이 들어오니까 이런 행동들이 자기는 뭐 문제가 됐는데도 이제 그 문제가 된다는 의식을 좀 눌러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모르겠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도 커서 저런 위험에 좀 안 빠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나 여러 사람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런 행동들이 왜 일어날까? 무엇이 문제일까?라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우리나라 학생들은 근데 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우리나라 영상 매체 이 인터넷이 워낙 발달돼 있는 나라다 보니까는 아이들의 관심사가 다 글로 가버린 거예요. 또 게임에 또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는요 우리가 PPT를 발표를 할 때 글로서 하다가 어느 순간 사진을 넣었거든요. 이제 사진에서 영상으로 넘어갔었어요. 이게 이제 시각적인 어떤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효과에 있어서 좀 반응도가 좀 높으니까는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결국 게임으로 들어가면은 게임이 그 모든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또 재미라는 요소도 있고 랭킹이라는 요소도 있고 아이템이라는 요소도 있다 보니까는 아마 학생들이 그 게임에 계속 빠지는 게 아닐까. 근데 그 게임에 빠지는 거는 저는 사실은 누구 죽이고 쏘고 하는 게임을 하진 않거든요. 뭔가 이제 주어진 문제를 풀고 뭐 해결하는 뭐 이런 게임을 좀 주로 하는데 아니면 좀 아주 심플한 거래요. 게임하면서 머리 막 집중하고 이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좀 가볍게 뭐 즐기는 스타일 아니지만 가볍게 뭐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아이들이 하는 게임을 제가 보고는 깜짝 놀랐었어요. 어, 뭐 칼 갖고 죽이고 뭐 폭탄 던지고 뭐 이런 게임들은 거의 일반화돼 있고 뭐 그냥 한번 게임에 빠지면 3시간 4시간 또 기본적으로 일요일 날 학원에 결석하는 중학생들이 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 온 친구 말고 온 친구한테 야 누구 왜 안 왔어? 했더니 뭐, 선생님 어젯밤에 뭐 게임을 했었는데 같이 몇 시까지 했어? 했더니 새벽 4시까지 게임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엄마가 깨워서 왔고 그 친구는 도저히 못 일하니까 엄마가 포기해서 오늘 수업 안 간다고 뭐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에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자기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다시 리프레시가 되는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아직 어리다 보니까 그 우리가 중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어느 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게 중독이 돼버리거든요. 중독이라는 거는 계속 빠진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이건 위험한데 해서 탁 나오면 제일 좋은데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꾸 게임 하지 마라 게임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시간을 정해주든지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걱정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릴 때부터 형성되다가 어느 순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고 나면 뒤부터는 이제 긍정적인 어떤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그러면 그런 행위들이 그게
부정적으로 가다 보면은 조주빈 사건이라든지 뭐 다크웹이라든가 뭐 이런 데 가서 좀 나쁜 것 좀 또 그리고 또 나쁜 사실 그 악마의 열매는 달달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맛을 봤을 때 이게 맛있네, 다네, 어 관심이 가네. 근데 여기 돈까지 벌을 수가 있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 길로 많이 그런 흉악 범죄들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크고.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하나의 어떤 국한된 문제는 아닐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지만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 인터넷 문화가 그리고 이 게임 문화가 그리고 이 컴퓨터나 인터넷 문화가 주는 게 장점만 과연 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오래 노출된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많이 노출된 친구들이 그 경계선이라든지 그 어떤 그 절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키고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다 보니까는 어릴 때부터 어릴 때 나쁘게 어떻게 뭔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 그게 계속 쌓인다는 거. 그리고 휴대폰은요 인터넷을 방에서 혼자 하잖아요. 부모님이 이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좀 한계가점이 와요. 초등학교 때는 뭐 시스템을 걸어놓으면 되지만 중학교 때면 이제 아이들이 그런 부분을 좀 넘어서게 되더라고요. 저도 학생들한테 휴대폰에 대해서 어플에 대해서 많이 배우거든요. 예를 들면 어, 차단돼 있는 동영상을 풀 수 있는 뭐 이런 어플도 있다. 뭐 이런 걸 아이들한테 제가 들어요. 그래서 야 이런 어플들이 있어? 이런 어플들이 있으면 문제가 될 텐데 뭐 이런 그러니까 그쪽으로 아이들이 하고가 꽂히니까는 계속 파헤치고 또 학교에 가면 정보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반에 있는 친구들이 다 정보력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빠르더라고요. 그런 쪽에 있어서는 저보다도 빠르고 우리 부모님들보다도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점이 뭘까? 결론은 막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 계속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계속 잠재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문제라고 봤을 때 그 잠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뭘까? 아니면 또 어느 정도 내가 경계선에 들었었을 때 거기를 좀 탈출할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건 뭘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데 운동시키셔야 돼요. 뭐 사실 이런 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체육 분야에 있다 보니까는 또 뭐 야 너 이쪽 너쪽 뭐 광고하는 거 아니야 뭐 너가 그쪽에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말도 뭐 부정하지는 않겠어요. 평생 해왔던 일이라. 근데 이제 제가 오랜 경험상 느낀 거는 아이들 운동시키셔야 돼요. 어떤 운동이든 상관이 없어요. 아이들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시키시면 돼요. 어떤 아이는 개인 종목이, 어떤 아이는 단체 종목이, 어떤 단체 종목 중에서 축구, 농구가 있고, 어떤 종목은 어떤 아이들은 탁구가 맞을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저도 우리 자녀분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어떤 역량을 갖고 있고, 어떤 종목에 좋아하는지를 단 중요한 거는 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양한 종목을 조금씩 해보시는 건 괜찮아요. 공부 저희 학원에서 거의 다 그만두는 학생들 대부분이요. 어머님들이 그래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정말 운동 계속 하고 싶은데 영어 학원 시간이 바뀌었어요. 수학 학원 시간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좀 다른 선생님한테 가서 배우시거나 다 하면 저는 괜찮아요. 뭐 어쩔 수 없는 건 선택이니까는. 근데 아예 이걸 끊어버리는 분들이 계신데 그때 보면 조금 걱정이 좀 앞서는 거죠. 그 친구들이 운동을 하는 시간을 끊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굉장히 운동할 거예요? 아니요. 게임이에요. 그 아이들은 더 좋아져요. 왜냐면 그 시간이 또 게임하는 시간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거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 운동하는 습관을 계속 애들한테 푸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등학교 축구를 하든 농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동하는 습관을 계속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게임 하다가도 야 우리 자전거 타러 나갈래? 저희 아들도 그러거든요. 게임 해요. 게임 하다가 자전거 한 대서 좀 친구들이랑 로드 간대요. 그 2시간 동안 자전거 타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게임하는 시간도 있지만은 그렇게 활동하는 시간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휴대폰 가지고 야 축구하러 가자. 그래서 뭐 운동장으로 축구하러 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은 저는 오케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온리 휴대폰만 보고 온리 휴대폰에서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애들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인위적으로라도 부모님들이 계속 운동 학원에 보내든지 뭔가 이제 자기한테 그 시간만큼은 그에 집중할 수 있게끔 거기 가서 좀 활동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런 친구들이 그 운동하러 가서 열심히 할까 아닐 수도 있어요. 저희 학원에 와서도 제가 부탁하는 애들도 있어요. 야, 너희들 여기 와서만큼은 좀 뛰자, 좀 활동하자. 달래서 좀 이렇게 애들 끌고 올 때도 있고, 야, 너 좀 수행 평가 있으니까 요번에 이렇게 좀 해보자. 이렇게 달리는 애들 그룹도 있어요, 따로. 그런데 이제 제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적어도 여기 와서 1시간 반 운동할 때만큼은 휴대폰 내려놓고 뛰고 달리고 점프하고 하자.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서 야, 너 여기 학원에 1시간, 학원에 안 오면은 운동하는 시간이 거의 없지. 24시간 중에. 네. 그럼 하루 일주일에 한 번만 나거든요. 그럼 일주일 중에 운동하는 시간이 언제 같으면 선생님하고 수업하는 요 1시간 반.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1시간 반 수업하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7일을 곱해보세요. 거기서 1시간 반 여기서 운동한다니까요. 근데 그나마 그거라도 시키니까는 와서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다행히 지금 와 있는 학생들이 꾸준하게 6개월, 7개월, 8개월, 뭐 1년 되는 애들이 있다 보니까는 체력적인 부분을 이 꾸준한 거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1시간만 운동하더라도 체력이 되게 많이 좋아졌어. 지금 뭐 한 바퀴도 헛거리던 친구들이 이제 뛰기도 하고 이제 적응이 된 거죠.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 또 가끔 학교에서 선생님 농구 수업했는데 제가 한 골 넣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되게 기쁘죠. 왜냐면 운동이 완전 잔병인 친구들이 그래도 꾸준하게 와가지고 이젠 뛰고 달리고 할 때 숨도 안 차고 또 학교 가서 농구도 했다고 그러니까 이 시간조차 없었으면 무조건 집에서 게임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아이들한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걸 만들어 줄 수 있는 거는 어, 운동이 최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왔나? 잠시만요. 근데 지금이 3시인데 4시 반 수업인데 애들이 벌써 와버렸네. 초등학교 학생들인데 애들이 학원 마치고 갈 데가 없어서 운동하러 왔대요. 그러니까 너무 이쁘지 않나? 미리 와가지고 아이들 뭐 저는 학원 항상 오픈 시켜 놓거든요. 와서 뭐 너가 마음껏 뛰어놀고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이제 정리 정돈만 좀 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래 얼마 좋아요. 애들 와서 운동하러 딴 데 안 가고 여기 와서 공이라도 한 번 더 던지고 축볼도 한 번 더 차고 집에서 얼마든지 게임을 많이 하니까 여기 이런 공간에서 마음껏 뛰어놀라고 지금 제가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것처럼 저희 부모님들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운동은 좀 끊지 말았었으면 좋겠어요. 더더욱 우리 아이가 비활동성이고 그리고 뭐 움직이는 거 비활동성에다가 좀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혼자 조용히 집에 있는 그런 류의 스타일이라 그러면 부모님이 좀 아이하고 얘기를 좀 해서 좀 이런 운동학원 뭐 농구학원이 아니라도 좋아요. 아니면 애가 좀 안 맞으면 뭐 탁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스포츠 학원들이 많잖아요, 그죠? 투어도 해봐도 돼요. 한 달 한 번 해보고 적응이 안 되면은 또 다른 학원도 한 번 가보고 그렇게 해서 아이에 맞는 옷을 입혀주는 게 제일 좋고요. 아니면은 아이에게 그 운동의 중요성을 얘기해서 결국은 아이들 운동을 꾸준하게 하면 정신도 맑아지고 뭐 신체적인 뭐 건강을 찾는 건 물론이고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운동이 좋으면 의사 선생님도 운동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어, 저희 학원에 여학생부도 있거든요. 발레하는 여학생이 한 명 왔어요. 엄마가 발레리나였고 너무 운동을 안 해가지고 엄마가 사정사정해서 왔었어요. 그래서 하루 하고 갔거든요. 하루 하고 가서 집에 가서 안 할래요 그랬대요. 도저히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그래서 부모님이 주위에서 막 꼬셔가지고 딱 한 달만 다녀봐라. 그래서 이제 왔는데 지금 벌써 한 4개월째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한테 그랬어요. 물론 이제 학원에 와서 이 농구 던져본 적도 없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이 아이가 계속 운동을 꾸준하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아이에 맞게끔 자꾸 운동을 재밌게 하는 방법, 또 프로그램도 사실은 조금 그 학생이 처음 왔을 때 이 학생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좀 활동도 하고 해서 좀 재밌게 만들어줘서 지금 이제 흡수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수업을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저 친구는 다행히 저 친구한테 맞는 옷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여기 와서 그 농구도 하고 뭐 피구도 하고 뭐 줄넘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잡기놀이도 하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건강해진 것 같다. 뭐 뛰고 달리니까는 처음에는 진짜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다면서 여기서 이제는 열심히 잘하고 있거든요. 여학생들도 좀 뛰는 거 잘 많이 뛰는 활동이 좀 많아요. 그런 것처럼 그 부모님들이 사실 어릴 때부터 운동에 공부에 계속 몰입해서 하셨던 분들이면 사실 운동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르실 분들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부가 우선이기 때문에. 근데 공부가 우선이 되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그렇다고 체육 활동을 끊어버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제가 항상 부모님들을 보면 생각을 많이 말씀 많이 드리는 건데 어떤 시간을 내서라도 꼭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반 정도는 뭐 주로 일주일에 3번 정도 운동하라는데 뭐 학생들이 뭐 밤늦게까지 학원 다니는데 그게 제 되겠어요? 피곤한데 그죠? 그런 부분들은 부모님들이 조금 고민을 해보시고 아이들이 운동을 좀 꾸준하게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조금 생각을 조금 전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어제 그 흉악범죄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운동만큼 좋은 예방약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애들 왔으니까 나도 수업 준비를 좀 해봐야 되겠네. 힘냅시다 오늘도.